우딩딘 워터웰. 손으로 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지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덮개를 씌운 작은 우물일 뿐이에요. 영국 브라이튼과 호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큼 깊어요. 어둡고 축축한 땅 속으로 390m나 내려가죠. 자, 동전 던져놓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잠깐만요. 소원 비는 우물이 아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19세기 중반 한 영향력이 강한 기업이 오늘날 엘름 그로브라고 알려진 지역에 새로운 작업실을 짓고 싶어 했어요. 또 거기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업학교를 추가하기로 했죠. 부모가 지역 구빈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산업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회사는 새로운 기관에 물을 제공하고 싶어서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근처 상수도관에서 수도관 물을 들여오기에는 너무 비쌌죠. 처음에는 폭이 1.8m인 벽돌로 된 우물을 깊이 120m 정도로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서 지하 수면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죠. 2년 동안 땅을 팠고 수직갱도가 그 깊은 곳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수평으로 4가지 다른 방향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 시간의 작업과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터널이 많은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후 2년 동안 그들은 땅을 파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일꾼들은 촛불의 불빛만으로 표면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불안정한 사다리를 내려갔어요. 양동이에 흙을 싣고 지표면으로 올리기 위해 수공구만을 사용했죠. 그러고 나서 좁은 내부를 덧대기 위해 다른 일꾼들이 위에서 내려보내는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저 아래의 더위는 굉장했어요. 아래의 파이프를 통해 공기를 퍼올리는 증기 기관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땅을 판 후 392m의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259m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서야 물이 마침내 표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자 노동자들은 피신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깊은 갱도를 기어오르는 데는 45분이 걸렸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고 회사는 이 우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걸 단 4년 동안만 썼어요. 더 실용적인 다른 우물 때문에 버려졌죠. 지금은 0.6m 높이의 부싯돌과 벽돌담이 우딩딘 우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윗부분을 덮는 금속 뚜껑이 있어요. 확실히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여행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연구팀이 콜라 슈퍼딥 보어홀을 시추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이건 깊이가 12.2km가 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어져도 실제로는 멘틀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드릴 비트는 지각을 거쳐 멘틀에 이르기까지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었어요. 또 드릴이 바위에 걸려 모든 프로젝트가 1989년에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콜라반도는 북극권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숲, 호수, 눈, 그리고 신비로운 안개는 이곳을 동화 속 한 장면으로 바꿔놔요. 하지만 그곳에 무너져가는 건물의 한가운데 무겁고 녹슨 금속 뚜껑을 볼 수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두껍고 녹슨 금속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적인 지점이에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근처에 있는 빙엄 캐니언 광산도 멋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케네콧 광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 광산은 7.8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세계 역사상 어느 광산보다 더 많은 구리를 생산해내요. 20세기 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다국적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요. 2010년에 광산을 심지어 91m 더 깊이 파고 싶다고 선언했었어요. 빙엄 캐니언 광산은 도로가 아주 많아요. 그걸 하나의 큰 도로로 뻗을 수 있다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덴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2013년 4월 이곳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었어요. 너무 강해 자체적으로 지진까지 발생했었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노천 광산이고 너무 깊어서 우주 비행사들도 궤도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지구 멘틀을 향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 과학자들이 프로젝트 모홀이라는 걸 시작한 때였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지구의 멘틀과 지각 사이의 경계를 발견한 한 남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그 팀은 육지에서 시추하지 않고 바다에 있는 배에서 시추했어요. 사실 해저의 지각이 더 얇아요. 비록 어려운 부분은 지각이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얇다는 거지만요. 이상하죠? 연구원들은 멕시코의 서쪽 해안에서 떨어진 과달루페 섬 옆에서 시추를 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크기의 구덩이와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어요. 가뭄에 시달리는 인도의 한 지역에 사는 남자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단 40일 만에 우물을 팠어요. 아내는 그들이 속한 카스트 신분 때문에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혼자 우물을 파서 가족과 공동체 모두에게 물을 공급하기로 결정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없지만 그는 아침마다 일하러 가기 전에 매일 삽을 들고 계속 땅을 팠고 일을 끝낸 후인 저녁 늦게도 땅을 팠어요. 40일 후 마침내 물에 닿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불가능한 걸 성취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진정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손으로 광산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보세요. 진짜 구멍이 큰 광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 없이도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거예요. 이런 예는 남아프리카 킴벌리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 지각에서 가스가 폭발한 후에 지질학적 광맥이 그곳에 형성되었어요. 그 광맥은 그 지역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장소의 이름을 따서 킴벌라이트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꽤 큰 당근 모양을 하고 있죠. 깊은 곳으로 갈수록 좁아져 광맥으로 바뀌는 원추형 윗부분을 볼 수 있어요. 1870년은 킴벌리시에서 다이아몬드 열풍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거의 5만 명이 곡괭이와 산만을 사용해 2천만 톤 이상의 흙을 채굴 및 추출하고 있었어요. 개발 지역은 17,000평방미터에 가까웠어요. 1871년부터 1914년까지 240m까지 파서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추출했죠. 이 광산은 인공호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방에서 가장 그림과도 같은 랜드마크죠. 다르바자 분화구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40년 전에 실제로 만든 불타는 구멍이에요. 이 열린 분화구는 트루크메니스탄 사막에서 생겨났어요. 아마도 시추 사고의 결과였을 거예요. 그 후 지질학자들이 일부러 불을 피웠어요. 그들은 그 모든 해로운 가스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두려워해서 그걸 모두 태우려고 했어요. 또 굴착장치 아래의 땅이 동굴로 붕괴된 후 메탄가스의 확산을 막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30m 깊이의 구멍이 생겼어요. 그들은 분화구가 일주일 정도만 타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문제는 분화구가 40년 넘게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불붙은 구멍은 결국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꽤 인기 있는 장소로 변했어요. 이곳은 지구의 중심부로 가는 입구 같아 보여요. 구워 먹을 마시멜로가 좀 있나요?